중학교 1학년. 세상이 정한 청춘이라는 껍데기 안에 갇힌 나는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게 청춘은 그저 계절의 이름이었고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달력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겨우 9살 때부터 지성과의 관계는 내 삶에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림자였다. 연애, 썸, 그리고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관계의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를 기만했다.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 속에서 잠시 안정을 찾았다. 연락하다 질리는 것. 나는 그것이 내 본성 혹은 내 상성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지만 단 한 명도 내 안의 깊은 곳까지 닿고 싶거나 영원히 스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내가 해왔던 전애들은 모두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안에는 일시적인 호기심, 그리고 아주 미미한 수준의 애정만이 담긴 작은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로부터 사랑을 느껴본 기억이 희미했고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다는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애정 표현은 그저 사회적인 약속, 감정을 포장하는 허울뿐인 말이라고 생각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나는 그렇게 냉소적이고 감정에 무딘 아이였다. 중학교 입학식 날 강당 뒤편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직책이 주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첫인상은 그저 대쁘게 잘생겼다는 정도,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어깨선. 흔히 말하는 걸크러쉬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내게 지나가는 별똥별처럼 잠시 시선을 끄는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체육 시간을 통해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혹은 학교 행사 준비를 위해 그녀와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그녀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멋있다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대할 때 언제나 공정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그 단단한 책임감과 매력에 나는 깊이 동경하게 되었다. 그녀가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어서 동경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진실이었다. 어느 날 체육관에서 농구 수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며 웃는 순간 내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반응이었다. 심박수가 치솟는 것이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열이 올랐다. 이게 뭐지? 나는 당황했다. 이전의 수많은 견해 경험 속에서도 이런 물리적인 반응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단지 남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호감을 느껴왔던 터라 처음으로 양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진 그저 추측에 불과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추측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아니, 확신을 넘어선 거대한 감정의 쓰나미로 다가왔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내 눈에는 귀여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며 찡그리는 미간의 주름마저도 귀여웠다. 복도를 걸을 때 발에 채이는 운동화 소리,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귓등으로 넘기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내게는 의미 있는 장면으로 다가왔다. 그녀, 서희안 선생님. 그녀의 이름 3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간질거렸다. 체육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이한 선생님을 보게 된 날은 내게 일종의 축제였다. 학교 축제 준비로 늦게까지 남았을 때였다. 교무실 문이 열리고 평소에 헐렁한 체육복 대신 깔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은 그녀가 캔커피를 들고 나왔다. 저녁 햇살이 교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녀는 내가 이때껏 본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빛났다. 단순한 미의 기준을 넘어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광원으로 느껴졌다.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하여 다시 반사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존재. 그녀는 캔커피를 홀짝이며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아직 안 갔네. 학생부에서 일 돕고 있지? 수고 많다. 우리 별표 사인 내 이름. 그녀의 입가에 파인 보조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심장이 150bpm을 넘어 격렬하게 요동쳤다. 머리가 띵하고 울렸고 온몸에 피가 멎은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눈앞의 세상이 울렁거렸다. 토할 것 같다는 비유가 이토록 적절할 수 없었다. 감정이 너무 격렬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번졌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여 책상 위의 서류를 보는 척했다. 네, 선생님.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먼저 가보세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그녀는 내가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긴장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교무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 몇 초의 순간은 내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잠시 스쳐 지나갈 아름다운 혜성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혜성은 방향을 틀어 내 인생을 강타할 거대한 운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미 내 인생에 충돌하여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이 강렬한 감정은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나, 그리고 26살의 젊은 체육 선생님인 그녀.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처지와 한계를 깨달았을 때 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토할 것 같은 감정, 넘실거리는 사랑을 억지로 내 안에 구겨넣고 삼켜야만 했다. 이 감정은 세상 밖으로 나와선 안 돼. 이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내 삶 전체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의 가짜 사랑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존재의 이유였다. 사랑을 깨닫고 난 뒤 이 감정을 수습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나는 양성의 자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감정의 존재 자체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 이름표가 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혼자 삼키고 있는 이 감정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핸드폰을 들어 어둠 속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짝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 나오는 결과들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일기장을 꺼냈다. 평소에는 일기 같은 것을 쓰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감정들을 쏟아낼 곳이 필요했다. 펜을 쥐었지만 어떤 단어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한 선생님. 그녀의 이름 석자만 써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몸을 떨며 울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슬픔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기쁨에서 비롯된 고통이었고 동시에 절망이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다. 7시 30분.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체육 교무실 앞을 서성였다. 혹시나 그녀를 마주칠까봐, 혹은 마주치지 못할까봐 떨렸다. 닫힌 교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운동화 소리. 바로 이한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해 보이는 커피를 들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었다. 보조개는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이네. 아침 일찍 왔네. 부지런하다. 선생님도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이 바짝 말랐다. 난 원래 일찍 와. 수업 준비할 것도 많고 아침 운동도 해야 하고. 너는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 교무실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내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아주 사소한 접점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축구 개인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슛 자세가 잘 안 잡혀서요. 혹시 아침 일찍 오시면 잠깐이라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이었다. 물론 축구 연습은 했지만 자세가 안 잡히는 건 핑계였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다. 이한 선생님은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축구. 우리 별표 사인, 내 이름. 이가 축구에 관심이 있었나? 좋아. 언제부터 할 생각인데? 오늘부터요. 제가 매일 7시에 와서 기다릴게요. 나는 나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그녀가 눈치채지 못했기를 바랄 뿐이었다. 7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추운데. 7시 반쯤에 와. 그때쯤이면 나도 짐 정리하고 운동장으로 나가거든. 매일은 좀 힘들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3회만 하자. 대신 약속해. 핑계 대지 말고 꾸준히 나와야 해. 네,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다. 내 안의 기쁨이 벅차올라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래, 들어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있어?
곧 종치겠다. 그녀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 자리를 뜰 수 있었다. 그녀가 있는 공간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7시 20분. 나는 운동장에 도착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다. 텅 빈 운동장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발밑에는 서리가 밟혔다. 나는 그녀와의 약속이 너무 중요했기에 혹시라도 늦을까 봐 7시에 도착해 체육관 앞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7시 35분. 체육 교무실 문이 열리고 이한 선생님이 나왔다. 평소와 달리 따뜻한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하의를 맞춰 입고 손에는 축구공 하나를 들고 있었다. 머리에는 모자를 눌렀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나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빛났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오, 약속 지켰네. 기특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자, 일단 몸부터 풀자. 이 시간에 운동장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십자세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지? 일단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녀는 공을 내게 패스해 주었다. 나는 긴장해서 제대로 공을 차지 못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휴, 긴장했네. 천천히 해.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고 내가 연습하는 거야? 자, 다시.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공을 다시 찼다. 엉성한 자세, 불안정한 디딤발. 공은 힘없이 땅을 기었다. 이한 선생님은 천천히 걸어와 내 옆에 섰다. 그녀에게서 옅은 비누 향과 땀 냄새가 섞인 건강한 향이 났다. 그 향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자, 별표 사인 내 이름, 이너. 공을 차기 전에 디딤발이 너무 공에서 멀어. 그리고 몸의 중심이 뒤로 쏠려 있어. 이러면 아무리 힘을 줘도 공의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녀는 공을 다시 놓고 내 옆에 서서 시범을 보였다. 디딤발은 공 옆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그리고 몸의 중심은 공 위에 둬. 그리고 찰 때는 무릎을 쭉 펴면서 발등을 공의 정중앙에 정확히 맞춰야 해. 공을 누르듯이 차야지. 공을 띄우려고 하면 안 돼. 자, 이제 해봐. 내가 잡아줄게. 그녀는 내 어깨를 살짝 잡고 몸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다시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이 접촉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자.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가까이 들렸다. 나는 정신을 집중하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디딤발을 놓고 공을 찼다. 퍽 소리와 함께 공이 앞으로 쭉 뻗어나갔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한 슛이었다. 오, 지금 좋다. 봤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쭉 뻗어나갔잖아. 몸의 중심, 이게 핵심이야. 그녀는 밝게 웃으며 칭찬했다. 그 미소와 칭찬은 내게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에이, 내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렇지? 자, 10분만 더 반복해보자. 근육이 이 자세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는 그 짧은 20분 동안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었고 나는 그녀의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 20분은 내게 단순한 스포츠 훈련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몸짓, 그녀의 칭찬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온종일 멍한 상태였다. 축구공을 차는 내내 내 어깨를 잡아주던 그녀의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학교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에 엎드려 조는 척하며 어젯밤 일기장에 쓰지 못한 감정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 감정은 너무나 순수해서 스스로도 외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좌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나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 체육 선생님들끼리 복도에서 웃고 떠들 때, 그녀가 그들의 농담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왜 저렇게 환하게 웃지? 내가 웃겨준 것도 아닌데? 이런 유치하고 격렬한 질투심은 이전의 가짜 연애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때의 나는 질투할 필요도 없었고 질투심을 느낄 만큼 상대에게 깊이 몰입하지도 않았다. 점심시간,
나는 급식실 앞에서 이한 선생님과 다른 젊은 남교사 한 분이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 선생님은 유독 이한 선생님에게 친근하게 굴었다. 어깨를 살짝 치거나 비밀스러운 농담을 나누는 듯 했다. 나는 접시를 들고 줄을 서는 내내 그 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질투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입맛을 잃었다. 그녀의 앞에 서서 식판을 받아야 하는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별표 사인, 내 이름. 밥 많이 먹어. 그녀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선생님은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나는 오늘 닭가슴살만 먹으려고. 저녁에 운동해야 하거든.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이한 선생님, 그렇게 닭가슴살만 드시면 힘이 없어서 연애는 언제 합니까? 주말에는 좀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아는 맛집 있는데. 김 선생님, 또 시작이시네요. 저한테는 닭가슴살이 제일 맛있어요. 이한 선생님은 웃으며 그 선생님의 말을 잘라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게는 너무나 밝게 느껴졌다. 나는 식판을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복도로 걸어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연애라는 단어.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행복의 중심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었다. 이 이기적인 감정마저도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선생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데 그 빛을 혼자 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 제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이제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14살의 미성숙하고 텅 빈 존재로는 선생님의 세상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나는 펜을 놓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그녀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 보조개,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나는 이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감정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사랑은 나의 저주이자 동시에 나의 축복이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텅 비었던 나의 삶에 비로소 의미와 깊이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깊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 상대가 금지된 곳에 있었다는 것만 빼고는 나는 결심했다. 이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해져야 한다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행복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림자이자 기꺼이 그녀의 행복을 위한 제물이 되겠다고. 이 감정은 나만의 것이었고 영원히 나만의 성역에 봉인될 것이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지만 내 안에서는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나는 다시 7시 20분에 운동장에 도착했다. 오늘은 그녀에게 커피를 한 캔 사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사소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의 성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 된다. 체육 교무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일찍 왔네. 어서 와. 오늘 날이 더 추워졌다. 감기 걸리겠다. 그녀는 다가와 내 뺨을 손등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얼굴 차가운 거 봐. 자, 이거라도 마시면서 몸 좀 녹여.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를 내게 건넸다. 내가 그녀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을 그녀가 나에게 먼저 건네준 것이다.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캔커피를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되는 듯 했다. 선생님은요? 난 하나 더 있어? 자, 빨리 마시고 몸 풀자. 오늘은 디딤발 자세 더 집중해서 연습하자. 그녀는 먼저 운동장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캔커피의 따뜻함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짧은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내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었다. 이 괴롭지만 달콤한 감정의 굴레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은 중학교 생활의 모든 순간을 채워나갈 것이었다.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나는 그녀가 담당하는 모든 일에 자원했다. 체육부 활동, 학교 축제 준비, 심지어는 체육 교무실 청소까지. 이 모든 행동은 나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그녀의 삶의 궤도를 따라가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다. 이 긴 짝사랑의 서사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첫 번째 파트에 이어 두 번째 파트인 PHN 이 불을 약 5,000자 분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제목이나 번호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에게 캔커피를 건네받은 수요일 아침 이후 나의 중학교 생활은 완전히 서희안 선생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전까지 텅 비어있던 시간과 감정의 공간은 이제 그녀에 대한 생각과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계획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 사랑의 금단 현상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 방법을 찾아냈다.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은 체육부 활동이었다. 체육 선생님의 보조 역할은 가장 자연스럽게 그녀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길이었다. 나는 자발적으로 체육부의 막내 역할을 자처했다.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꺼려하는 잡무. 예를 들어 체육용품 창고 정리, 낡은 공에 바람 넣기, 심지어는 교내 운동장 라인 마커 채우기 같은 일까지 모두 도맡았다. 이한 선생님은 처음에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류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너 공부도 해야지. 체육부 일은 다른 선배들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내게 최고의 칭찬이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몸 쓰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 도와드리는 게 저한테는 재밌어요. 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선생님이 정말 편하다. 하지만 힘들면 꼭 말해야 해. 알았지? 네. 그녀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은 후 나는 체육 교무실의 그림자가 되었다. 체육부실과 교무실 사이를 오가며 선생님의 지시를 수행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한 선생님은 늘 바빴다. 그녀는 단순히 체육 수업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교내 스포츠 클럽 운영, 학년부 업무, 그리고 학생들의 상담까지 도맡았다. 그녀는 언제나 활기찼지만 때로는 깊은 피로감이 엿보이기도 했다. 한 번은 오후 늦게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하고 교무실에 이한 선생님과 나 단둘이 남아있을 때였다. 나는 창고에서 꺼낸 새 축구 유니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한 선생님은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잠든 그녀의 모습은 평소에 강단 있는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여리고 지쳐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니폼 정리를 마쳤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들과 마시다만 캔커피, 그리고 두꺼운 체육교육론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막히는 평온함을 느꼈다.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창을 비껴가고 교무실 안은 어둑해지고 있었다. 나는 내 주머니 속에 늘 들고 다니는 손수건을 꺼냈다. 망설였다. 혹시라도 그녀가 깰까봐. 하지만 그녀의 찡그린 미간을 펴주고 싶다는 충동이 너무나 강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땀이 맺힌 그녀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살짝 눌러 닦아주었다. 너무나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내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수건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나는 그녀의 책상 위, 펼쳐진 책 위에 작게 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그 포스트잇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불 끄고 갈게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교무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고 기대었을 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방금 그녀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감히 나의 애정을 침범시킨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일탈이었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성찬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생일, 좋아하는 색깔, 심지어 그녀가 졸업한 대학교의 체육학과 커리큘럼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한 나의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의 대화 속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한 번은 점심시간, 체육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한 선생님, 주말에 뭐 했어요? 데이트 안 했어요? 김 선생님이 농담조로 물었다. 이한 선생님은 공을 정리하며 덤덤하게 답했다. 데이트요.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혼자 영화 봤어요. 아, 근데 요즘 독립영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다룬 다큐멘터리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독립영화, 인간의 본성. 그날 저녁, 나는 당장 그 영화를 찾아보았다. 내용은 다소 난해했지만 그녀가 흥미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 영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녀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는 그녀의 지적인 면모에도 매료되었다. 체육 선생님이라고 해서 단순히 운동만 잘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그녀는 깊은 통찰력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과 상담할 때 그녀가 건네는 말들은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조언이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나의 사랑이 단순한 외모나 호기심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나의 사랑은 그녀의 존재 전체, 그녀의 정신과 영혼을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열렬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명확한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이 경계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안의 감정은 때때로 이성을 잃고 폭주했다. 어느 날 이한 선생님은 교내 배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나를 포함한 몇몇 체육부 학생들과 밤늦게까지 체육관에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아주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내 질문에 그녀는 네트줄을 만지던 손을 멈추었다. 체육관의 은은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어떤 사람이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 좋아. 그리고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예쁘거나 잘생긴 건 안 보시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물론 외모도 좋으면 좋지. 하지만 외모는 금방 사라지는 거야. 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사람,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려. 그녀의 대답은 내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외모 같은 피상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절망이었다. 깊이가 있는 사람,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겨우 중학교 1학년이었고 내 세계는 얕았으며 아직은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기는커녕 내 결핍조차 파악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였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선생님, 저는 아직 어리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솔직함과 불합리함에 대한 의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지적인 면을 따라잡기 위해, 선생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나는 행동을 바꿨다. 단순히 체육부 잡무를 돕는 것을 넘어 그녀의 시야엔 지적인 학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 시간에는 더욱 집중했고 독서량을 늘렸으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나는 그녀가 담당하는 토론 동아리 자유로운 생각들에 가입했다. 동아리에는 주로 고학년 선배들이 많았고 중학생은 나를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다. 토론 동아리에서 이한 선생님은 더 이상 체육복을 입은 몸쓰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깊은 사고로 토론을 이끌어가는 지적인 리더였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학교 체벌의 윤리적 정당성이었다. 나는 내 생각을 정리했지만 선배들의 논리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토론이 끝난 후 이한 선생님은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별표 사인 내 이름. 너 오늘 굉장히 애썼어. 중학교 1학년인데도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려는 노력. 선생님이 높이 평가해. 그런데 너의 논리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 나는 긴장하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너는 체벌이 학생에게 상처를 준다는 감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어. 하지만 체벌을 주장하는 측의 교육적 효율성이라는 논리적 기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논파할지 고민해야 해. 논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싸우는 거야. 그녀의 조언은 차갑고 정확했다. 나는 그 조언에 실망하기는커녕 더욱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그녀는 나를 단순한 귀여운 어린 학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체벌 찬성론의 논리적 기반을 연구해서 올게요. 좋아. 그 자세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별표 사인, 내 이름.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내가 가진 잠재력을 믿어. 그녀의 격려는 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토론 동아리에서 가장 열정적인 멤버가 되었다. 그녀가 칭찬한 지적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성적이 올랐고 말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변했으며 전에는 관심 없던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내가 갑자기 공부벌레가 되었다고 놀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하굣길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야, 너 왜 이렇게 됐냐? 혹시 좋아하는 여자 생겼냐? 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다.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누군데? 그렇게 티나게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속으로 대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세상 전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냥 좀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나는 이 사랑을 완전히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공공연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나의 사랑은 영원히 배움과 동경이라는 안전한 이름 뒤에 숨겨져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애정 표현 대신 그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너무 바빴고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있었다. 주말, 나는 그녀의 차를 발견했다. 체육교사 주차장에 세워진 그녀의 낡은 SUV.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트렁크에는 각종 체육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바쁜지 이 차를 돌볼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주 토요일,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침 일찍 학교 근처로 나섰다. 주차장에는 다행히 그녀의 차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근처 마트에서 세차 도구와 고성능 세정제를 구입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도록 그녀의 차를 닦았다. 꼼꼼하게 흙먼지를 털어내고 휠까지 반짝반짝하게 광을 냈다. 특히 트렁크 속을 정리하는데 공을 들였다. 엉켜있던 줄넘기와 공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쓰레기들을 치웠다. 그녀의 차 안에서 나는 그녀의 채취와 그녀의 일상을 엿보는 것만 같아 이 행위 자체가 내게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세차를 마치고 차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만족감과 함께 또다시 격렬한 불안감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누가 했는지 알게 된다면 나는 차마 내 흔적을 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흔적만 남기기로 했다. 운전석 문 손잡이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푸른색의 작은 종이약을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월요일 아침, 축구 훈련 시간. 나는 여느 때처럼 7시 30분에 운동장에 나섰다. 이한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와서 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오늘 일찍 왔네. 너 혹시 주말에 뭐 했니?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들킨 건가? 네, 그냥 집에서 공부했어요.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작은 푸른색 종이약을 꺼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지? 누가 내 차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 종이약을 문에 붙여놨더라. 내가 고등학생 때 종이약 접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그녀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감사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탐색의 눈빛이기도 했다. 저는 몰라요. 선생님 차가 깨끗해진 건 축하드립니다.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이한 선생님은 잠시 종이약을 내려다보더니 푸근하게 웃었다. 그래, 누가 했든 정말 고맙다. 덕분에 월요일 아침이 아주 상쾌하네. 그녀는 그 종이약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연습했던 디딤발 자세 점검하고 이어서 롱 패스 연습할 거야.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주머니에 들어간 종이약을 보며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내가 보낸 작은 애정의 징표를 간직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소한 사건은 나에게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을 넘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배구 대회가 다가오면서 나는 이한 선생님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 그녀는 배구부 학생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대회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도맡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마치 보좌관처럼 움직였다. 학생들의 명단 정리, 경기 시간표 작성, 심지어 응원 도구 제작까지. 하루는 밤 10시가 넘도록 교무실에서 경기 규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체육부 선배들은 이미 모두 돌아갔고 교무실에는 이한 선생님과 나 단둘뿐이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내게 커피를 건네주는 것이 더 익숙해진 터라 망설였다. 대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제가 심판 규정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이 선수 명단 확인하시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고 피로가 역력했다. 아이고,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너 아직도 안 갔니? 이제 그만 집에 가. 선생님이 너무 너를 부려 먹는 것 같다. 미안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너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버렸다. 그녀는 나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마워. 너 덕분에 선생님이 버틴다. 어서 가. 내일 아침에 너 못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녀의 말은 단순히 학생에 대한 걱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위로였다.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녀가 다시 나를 불렀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잠깐만. 나는 멈춰 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는 정말 다른 아이들과 달라. 너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아이는 처음 본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장은 다시 150bpm을 넘어 폭주했고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겨우 그녀의 이름만 불렀다. 그래, 일찍 가. 내일 보자. 그녀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복도를 걸었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복도 끝에서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녀는 내가 따뜻하고 깊은 아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는 내가 그녀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나만의 정당성이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며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 이 외로운 짝사랑의 여정은 그녀의 작은 인정과 관심이라는 빛을 통해 계속될 것이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로, 그녀의 조력자로, 그녀의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 배구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이한 선생님은 회식 자리에서 나를 챙겨주었다. 학생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과 허물없이 장난을 쳤지만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회식이 끝나고 선생님들은 학교까지 걸어갔다. 나는 선생님들의 짐을 들어드리겠다며 그녀의 곁에 남았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주변에는 몇몇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이한 선생님은 나에게만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이번 대회는 내 덕분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너한테 정말 고마워.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을 돕는 게 당연한걸요.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 내가 가진 그 책임감과 성실함은 정말 대단한 거야. 나도 내 나이 때는 저렇게 못했어. 그녀의 칭찬은 나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선생님께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제가 너무 선생님 주변에만 맴도는 것 같아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내 안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마주 보았다. 부담이라니, 전혀.
오히려 선생님은 내가 곁에 있어서 든든해. 너는 내게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야. 그녀는 나의 어깨를 툭 쳤다. 나는 그 말에 만족해야 했다.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 그것은 그녀의 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문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녀의 삶에 필요한 존재로 남기로 했다. 내가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나는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내 안에 깊은 사랑과 동경을 조력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기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그녀의 행복을 위한 그림자가 되기로. 이 결심은 내게 더 큰 고독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이 사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다. 이안 선생님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라는 역할은 나의 중학교 1학년 마지막 학기와 2학년 초반을 관통하는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이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 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폭주하는 감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헌신과 봉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나는 그녀의 스케줄을 달력보다 더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 언제 체육 수업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어떤 학년의 학생들과 상담이 예정되어 있는지,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는 캔커피의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한 번은 그녀가 중요한 교사 연수 때문에 학교를 비운 적이 있었다. 체육 교무실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내게 창고 열쇠를 맡겼었다. 혹시 급하게 체육 용품이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줘 하는 그녀의 말은 내게 절대적인 신뢰의 증표였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3일 동안 나는 매일 교무실을 찾아갔다. 그녀의 책상 위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했다. 연수 마지막 날, 나는 그녀의 책상 위에 그녀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티백과 함께 그녀의 책상 옆에 붙어있던 이번 주 목표 포스트잇을 새 학기 버전으로 바꾸어 붙여놓았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대시 조력자 드림. 나는 포스트잇에 별표 사인 내 이름 대신 조력자라고 썼다. 이 익명성이 주는 안전함 속에서 나는 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 작은 배려의 출처를 짐작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행위가 그녀의 피로를 덜어주고 그녀의 얼굴에 잠시나마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축구 훈련 시간에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조력자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연수 마치고 돌아왔어요. 책상 정리도 키도 고마워요. 그런데 조력자 드림이라니. 너 이거 내가 한 거 맞지?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한 일이라고는 창고 열쇠를 다른 선생님들께 빌려드린 것뿐이에요. 학교에 선생님을 동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동경이라는 안전한 단어를 사용하여 나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는 듯 혹은 믿지 않더라도 더 이상 캐묻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고맙다. 너는 선생님한테 보물 같은 존재야. 보물 같은 존재. 나는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보관했다. 연인이 될 수 없다면 그녀의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나는 여전히 서희안 선생님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춘기의 격렬한 감정과 함께 주변의 시선에도 신경 써야 했다. 나는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외모가 나쁘지 않았고 성적도 좋았으며 체육부 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성실한 이미지까지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2학년이 되자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더욱 많아졌다. 한 여학생이 나에게 고백했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만 나는 그녀에게 단 한 톨의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이안 선생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거대해서 다른 모든 감정은 모래알처럼 미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여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미안해. 지금은 누구랑 연애할 마음이 없어. 공부랑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여학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체육부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나의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했고 이한 선생님이 오해할까 봐 불안했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축구 훈련이 끝난 후 이한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잠깐 선생님 좀 볼까? 그녀는 평소와 달리 살짝 근엄한 표정이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혹시 그 여학생 때문에? 우리는 체육관 구석,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별표 사인, 내 이름. 선생님이 너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요즘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어.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 네.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좋은 일이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내가 혹시라도 공부나 체육부 활동에 소홀해질까 봐서야. 특히 너를 좋아하는 별표 사인, 여학생 이름, 이 내 주변을 많이 맴도는 것 같던데 혹시 연애하는 거니? 그녀의 질문은 내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행복감을 주었다. 아니요, 선생님. 연애 안 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분명히 거절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나는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그녀 외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한 선생님은 나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래, 선생님은 별표 사인, 내 이름, 이를 믿어. 내가 스스로의 목표를 잊지 않고 잘 해나갈 거라는 걸 알아. 다만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어.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네, 선생님. 명심할게요. 나는 그녀의 염려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나의 사생활에 깊이 침투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특별한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 만족감이 이 금지된 사랑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조력자 역할은 더욱 전문화되었다. 나는 그녀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체육부 예산 관리부터 각종 서류 작업까지 나는 이한 선생님의 비공식적인 조교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제 단순한 잡무가 아닌 중요한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이 학년 겨울, 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한 선생님은 그 보고서 작성을 혼자 맡게 되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교무실에 남아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논문 수준의 보고서라서 너한테 무리일 거야. 그냥 가서 쉬어.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토론 동아리에서 논리적 글쓰기 연습 많이 했어요. 제가 자료조사와 통계 분석 초안을 잡을게요. 선생님은 그걸 기반으로 논리를 다듬고 선생님의 의견을 추가하시면 훨씬 빠를 거예요. 이한 선생님은 망설였다. 하지만 너무 지쳐서 거절할 힘도 없어 보였다. 그래,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줘. 부담 갖지 말고. 이거 다 너의 학업에 도움이 될 거야. 그날부터 나는 이 보고서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살았고 교육청 자료실까지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았다. 그녀를 돕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안에는 엄청난 열정이 솟아났다. 이틀 밤을 새운 끝에 나는 방대한 양의 자료와 통계 분석, 그리고 보고서의 목차와 개요가 포함된 초안을 완성했다. 수요일 아침, 나는 초안 파일을 USB에 담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축구 훈련을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다. 훈련 시간에 그녀는 평소보다 10분 늦게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선생님, 왜 늦으셨어요?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놓고 간 그 파일을 보고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이게 정령 중학생이 만든 파일이 맞니? 자료 조사 수준이 석사 논문급이야. 통계 분석도 너무 정교해. 그녀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그녀의 칭찬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선생님, 제가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고맙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선생님은 이 보고서를 절대 제때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너는 정말 선생님의 구원자야. 그녀의 따뜻하고 힘찬 포옹. 그녀의 채취와 비누 향이 섞인 익숙한 향.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세포가 그녀의 품에 안겨 환호했다. 이 짧은 포옹은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구원자. 이보다 더 완벽한 헌사의 단어가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해요. 그녀는 나를 놓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선생님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나를 학생을 넘어선 동료이자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교 내에서는 엄격하게 선을 지켰지만 교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나 축구 훈련 후에는 그녀는 사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기 시작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계속 이 학교에 남아있는 게 맞을까? 사실 임용고시 볼 때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진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떠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실 거예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이 학교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많지 않잖아요. 하하, 내가 선생님한테는 최고의 팬이네. 하지만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내가 언젠가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내 재능은 이 학교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녀의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내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에게 나의 존재는 그녀의 세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재능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타적인 바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절망했다. 나의 세상은 그녀였는데 그녀는 나를 그녀의 세계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선생님에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선생님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좋아. 선생님이 내 곁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줄게. 너는 스펀지 같아. 흡수력이 대단해. 그녀는 나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여전히 심장을 폭주하게 만드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안 선생님의 이직 고민은 나의 삶에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나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딜레마였다. 그녀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녀의 행복이 나를 떠나는 것이라면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녀의 고민이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나는 그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그녀가 원하는 지역의 학교 정보, 그곳의 교육 정책, 심지어 생활비와 관련된 통계 자료까지 모아 A 사용지 몇 장에 정리했다. 이안 선생님은 그 자료를 보고 크게 놀랐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언제 다 찾았니?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그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의 빛과 함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래, 고마워. 내 덕분에 선생님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행복이 나의 불행을 의미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수용이야말로 내가 그녀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형태라고 나는 믿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밀도 있게 그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 조력자로서 그녀가 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까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나의 15살은 이렇게 그녀를 향한 헌신과 고독한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였지만 그녀의 그림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싶었다. 이 격렬하고도 절제된 사랑의 서사는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은 고독과 헌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한 선생님의 이직 고민은 나의 중학교 2학년 후반을 지배하는 불안 요소가 되었다. 그녀가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내 삶의 중심축을 뒤흔드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녀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려 애썼지만 내 안의 이기적인 사랑은 끊임없이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 머무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축구 훈련은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녀와의 매일 아침 데이트가 되었다. 나는 단 몇 분이라도 그녀와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훈련이 끝난 후에도 운동장에 남아 장비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이제 그만 가도 돼. 선생님이 나머지는 정리할게. 어느 날 이한 선생님은 나를 억지로 교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선생님, 같이 해요. 제가 정리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공이 담긴 바구니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내 친구들이랑도 놀아야지. 너는 내 나이에 맞는 평범한 생활을 해야 해.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평범한 생활. 그녀가 없는 평범한 생활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의 세상은 이미 비범해져 버렸는데 선생님, 제게는 지금 이게 평범한 생활이에요. 선생님을 돕는 것이요. 나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했다. 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열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한 선생님은 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연민, 감사, 그리고 미묘한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럼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내가 스스로의 학업이나 건강을 해친다고 느껴지면 바로 선생님한테 말하고 이 일 그만두기로. 네, 약속할게요.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축구공을 정리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직 고민 때문에 요즘 잠을 잘 못 잤어. 내가 가려는 지역은 여기보다 훨씬 낯선 곳이라 혼자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좀 두려워.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두려움.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나약함. 선생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 선생님께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도할게요. 수많은 학생들이라는 단어 속에 나를 숨겼지만 그녀는 내 진심을 읽은 듯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불안정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방학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지만 내게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물질적인 선물이나 잔물을 넘어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물을 하고 싶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그녀에게 시를 써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녀를 향해 느끼는 모든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 은유적인 언어로 담아내기로 했다. 나는 시에 그녀의 이름이나 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양, 분석, 경원한 좌표,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 등 우리 사이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나의 좌표. 당신은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갈 혜성인 줄 알았네. 방향을 틀어 나의 궤도를 강타한 운석. 나의 텅 빈 삶에 의미와 중력을 부여했네. 나는 당신의 그림자. 기꺼이 헌신하는 조력자. 당신의 빛이 닿는 곳이라면 그림자도 존재할 수 있기에 당신의 찬란함 속에서 나는 홀로 불타오르는 불꽃. 이 사랑은 외부에 닿을 수 없는 나만의 성역. 이루어질 수 없는 거리에 대한 고통, 그것마저도 당신을 향한 나의 영원한 헌사. 가장 이타적인 당신의 행복을 빌면서도 나의 유일한 좌표가 되어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나는 이 시를 가장 고급스러운 종이에 정성껏 손으로 썼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책상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나는 편지지에 익명으로 보물 같은 존재에게라고만 썼다.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가 그 시를 읽었을까? 읽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의 격렬한 감정을 담은 그 시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방학 동안 그녀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나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고독한 침묵 속에서 나의 사랑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했다.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이한 선생님이 이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정식 발표가 아닌 교무실 선생님들 사이의 소문이었다. 그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개학식 날 나는 그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 힘을 내어 아침 훈련 시간에 운동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먼저 와서 공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밝고 환한 표정이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오랜만이야. 방학 잘 보냈니? 네, 선생님. 선생님도 잘 지내셨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다. 그래, 선생님은 아주 잘 보냈어. 그리고 선생님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는 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다. 선생님이 다음 달에 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자 심장에 쐐기가 박히는 고통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 네, 소문은 들었어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고마워. 내가 진심으로 선생님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알아. 너는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인연이야. 그녀는 잠시 나를 안고 있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꾸깃꾸깃해진 작은 푸른색 종이학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써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시가 적힌 종이가 접혀 있었다. 선생님,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그녀는 시가 적힌 종이를 펼쳐 보였다. 선생님은 내 글씨체 보자마자 알았어. 너의 그 깊은 마음, 선생님이 다 읽었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의 비밀이, 나의 성역이 그녀에게 발각된 것이다. 나는 수치심과 동시에 마침내 나의 진심을 그녀가 알게 되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께 이런 감정을. 나는 더듬거렸다. 그녀는 나의 말을 잘랐다. 아니,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선생님은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알아.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해. 그녀는 사랑 대신 동경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그녀는 나의 격렬한 사랑을 학생의 순수한 동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나와의 관계를 안전한 틀 안에 보존하려는 마지막 노력임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위해 삶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는 결국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그녀는 나의 두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들어봐. 너는 너의 삶을 누구에게도 바쳐서는 안 돼. 너의 삶은 너만의 것이야.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을 발판 삼아 더 넓고 멋진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 내가 가진 그 빛나는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내 또래의 멋진 사람들과 공유해야 해. 하지만 제 세상은 선생님인데요. 나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느라 쉰 목소리가 되었다. 아니야. 선생님은 잠시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하나의 좌표일 뿐이야.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너는 스스로의 새로운 좌표를 찾게 될 거야. 그때 선생님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해 주렴.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거절이었다. 그녀는 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고 나의 존재를 짓밟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이한 선생님의 이직이 공식화되면서 나는 남은 한 달 동안 그녀의 마지막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전에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완벽하게 돕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이사 준비를 도왔다. 그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소한 행정 절차, 짐 정리,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지역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그녀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너는 정말 끝까지 선생님의 조력자구나. 선생님,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녀가 떠나면 나의 세상은 다시 텅 비어버릴 것이다. 나는 이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한 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 그녀는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학생들이 울었고 그녀에게 감사 편지를 전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교무실로 안내했다. 교무실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이제 너도 그만 가봐. 마지막 정리는 선생님 혼자 할게. 선생님, 제가 짐 옮기는 것까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오늘 집에 가서 너의 삶을 살아.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할 마지막 일이야. 나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만난 건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생님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게요. 하지만 선생님은 영원히 저의 가장 아름다운 좌표로 남아주실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별의 순간에 그녀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어디에 있든 선생님도 너를 응원할게.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약속해줘. 너는 행복해야 한다.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행복할게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길고 따뜻한 포옹이었다. 마치 영원한 작별 인사처럼 나는 그녀를 놓아주고 뒤돌아 복도를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나의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다. 교문 밖으로 나섰을 때 나는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나의 태양이 사라졌고 나의 좌표가 이동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명령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의 사랑은 이제 내 안의 심장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그녀는 나의 성장이 되어 나의 지표가 되어 영원히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행복할게요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그녀를 향한 나의 영원한 헌신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대로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이 고독하고도 아름다운 짝사랑의 서사는 그녀의 물리적 부재와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이가 아니라 그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성장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서희안 선생님이 떠난 후 나의 세상은 냉각되었다. 그녀가 존재하던 모든 공간, 체육 교무실 앞, 축구 훈련장의 잔디, 심지어 복도의 공기마저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삶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매일, 매 순간 고통스럽게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나의 유일한 삶의 지침이 되었다. 너는 너의 삶을 누구에게도 바쳐서는 안 돼.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나의 헌신이자 사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체육부 활동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 그녀가 없는 체육부 활동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녀가 칭찬했던 지적인 잠재력을 꽃피우는 데 집중했다. 학교 공부는 물론 독서, 토론,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나의 성적은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에서는 고학년 선배들을 압도하는 논리로 인정받았다.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엄청난 모범생이자 영재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열정과 성실함은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방식이라는 것을. 나는 그녀가 나에게 기대했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존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단련했다. 고독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다른 어떤 관계에도 깊이 빠져들지 않았다. 나에게 고백하는 모든 이성에게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그녀를 향한 나의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더럽힐 것만 같았다.
나의 사랑은 이제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보존된 성스러운 유물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나는 이한 선생님이 떠난 후 처음으로 격렬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질투였다. 새로 부임한 젊은 체육 선생님은 발랄하고 사교성이 좋았다.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빠르게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남학생들은 그녀에게 거리낌 없이 장난을 걸었고 그녀는 웃으며 그들을 받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는 나는 피를 토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자리는 이한 선생님의 자리였고 그 학생들과의 친밀함은 한때 내가 독점했던 영역이었다. 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그녀의 자리를 감히 침범하는 새로운 선생님이 역겨웠다. 나는 그녀에게 냉담하게 대했다. 불필요한 대화는 피했고 그녀가 체육부 활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은 나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나를 포기했다. 나는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조력자는 다른 학생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이 고독을 견뎌야 했다. 이 질투심조차도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여전히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까?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나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가장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준비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서희안 선생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그녀가 주었던 캔커피 껍질,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운동장 흙이 묻은 축구공, 그리고 그녀가 돌려준 나의 시와 푸른색 종이합. 이 모든 것이 나의 보물이었다. 나는 이 보물들을 상자에 담아 내 방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떠나신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에서 이제 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이 도시를 떠나 새로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이 모든 성장의 동력은 선생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영원히 저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주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이기심과 헌신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좌표입니다.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것입니다. 선생님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별표 쌓인 선생님의 그림자이자 영원한 조력자였던 별표 쌓인 내 이름, 이가. 나는 이 편지를 우체국에 들러 그녀의 옛 학교 주소로 보냈다. 그녀가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학교를 통해 연락이 닿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었기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나는 새로운 도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환경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공부에 매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녀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관성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는 대학에 진학했다. 내가 선택한 전공은 교육심리학이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를 따라 체육 교사가 되는 것은 금지된 사랑을 쫓는 미련처럼 느껴졌기에 나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을 택했다. 대학 생활 중에도 나는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나의 핵심 감정은 여전히 봉인된 상태였다. 나는 여러 번 연애를 했지만 그 어떤 관계도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만큼 깊거나 격렬하지 않았다. 그 연애들은 나에게 사랑의 형태와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훈련과 같았다. 나는 연애가 무엇인지 배웠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미 그녀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현실적인 관계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짝사랑으로 남았다. 대학 졸업 후 나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교육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그녀가 나를 만났던 나이를 훌쩍 넘어섰다.
나의 외모는 그녀의 기대처럼 성장한 존재가 되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안정되었다. 나는 이제 그녀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깊이와 지성을 갖춘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푸른색 종이학과 신은 여전히 상자 속에 봉인되어 있었다. 나는 종종 상자를 열어 그것들을 바라보았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성스러워서 나의 일상적인 삶이 더럽히는 것이 두려웠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어엿한 성인이 된 나는 그녀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단순히 감사를 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녀의 소식을 찾아보았다. 다행히 그녀가 근무하는 학교와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최대한 담담하고 격식 있게 나의 성과와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선생님, 별표 사인 오랜만입니다. 별표 사인 내 이름입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교육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교육 연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제 삶을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제가 바라던 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성장은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이자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좌표입니다. 그 시절 저의 미숙한 감정 표현으로 혹시라도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드림. 메일을 보낸 후 나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다. 그녀가 답장을 할까? 혹은 나의 연락에 불쾌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사흘 후 답장이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 3글자가 뜬 것을 보고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제목, 릿 오랜만에 연락입니다. 서희안입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내 메일을 받고 얼마나 놀랐고 또 기뻤는지 모른단다. 선생님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너는 선생님의 교직 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단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니 선생님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내 삶을 찾아 내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생님은 무한한 기쁨을 느낀단다. 내가 보낸 그 모든 노력과 헌신,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 내가 그때 가졌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선생님은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단다. 너의 성장은 선생님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어. 너 덕분에 선생님도 이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내가 지금 행복을 찾아 나선다니 선생님은 마음이 놓인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혹시 이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밥 한 끼 같이 하자. 너의 성숙한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너의 영원한 팬이자 선생님이었던 서희안이. 나는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나의 사랑을 여전히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나의 성장을 인정했으며 이제는 나를 성숙한 이야기를 나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답장은 나의 20년 가까운 짝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종결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성숙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그녀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 학생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동등한 성인이 된 것이다. 그녀는 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나를 존중하고 성숙하게 성장시켜준 진정한 교육자였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몇 주 후, 나는 그녀가 일하는 도시로 출장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별표 사인 선생님, 저 별표 사인 내 이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그 근처에 출장 일정이 있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잠깐이라도 괜찮으실까요? 답장은 바로 왔다. 목요일 저녁, 물론이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학교 근처 말고 너 편한 곳으로 예약할게. 일주일 후, 나는 그녀를 만났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잠시 두려웠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심장이 다시 150bpm을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를 더욱 우아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보조개는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다니. 선생님, 여전하시네요. 아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연구, 나의 삶,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대화 중 그녀는 문득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너는 정말 행복해 보여.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잘 읽어낸 것에 대해 선생님은 정말 고마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했다. 선생님,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 그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제가 그때 선생님께 드렸던 감정, 선생님이 그것을 동경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진정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가 스스로의 좌표를 찾았구나. 선생님은 이제 너의 영원한 뒤편에서 너를 응원하는 존재로 남아있을게.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 앞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다가섰을 때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포옹을 해주었다. 건강해야 한다. 별표 사인 내 이름. 아,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에 자부심을 가져.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격렬한 갈망이나 고통은 없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고독한 짝사랑이 아닌 나의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원한 감사와 존경의 감정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서희안 선생님을 향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짝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빚어낸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동력이었다. 나는 그녀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존재를 발판 삼아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 나의 삶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관성된 삶이 될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준 사랑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 것이다. 나의 모든 성실함과 깊이, 그리고 따뜻함은 그녀에게 배운 것이다. 푸른색 종이약은 여전히 상자 속에 봉인되어 있다. 이제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 자체가 그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헌사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고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첫사랑, 나의 선생님, 나의 영원한 좌표였던 서희안. 나의 14살은 그녀에게서 시작되어 그녀를 통해 완성되었다.